가사고인 배재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곽동윤이라고 합니다. 가사고에서는 아무래도 수시하고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 역시 방학에는 정시 그리고 개학하면 수시 공부 양쪽을 모두 챙긴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어느 정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납치를 당하지 않는 전형으로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전형만 지원을 해서 결국에 정시로 가게 됐지만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대학교 1차 합격하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챙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명문대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량도 많고 그러니까 정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 수능 보는 전날까지 정확하게 플래너를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요. 플래너를 사용해서 처음 계획을 짤 때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적당한 계획을 잡고 달성률을 먼저 높여서 그 다음에 점점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플래너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토대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정도 긴 지문을 쭉 읽어보는 게 지문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책에다가 국어 지문을 복사를 해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메모를 해서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지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정리를 하면 문제를 풀 때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부주입의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단 이제 시험 날에는 본인의 실력 이상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딱 본인의 실력만큼이라도 점수가 나오도록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부주입에서 주는 숙제나 수업을 잘 듣고 실력을 먼저 키워나가고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도 국어하고 거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국어처럼 영어도 지문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실상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는 지문 양 자체가 많고 국어보다 지문을 완전하게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100%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고 그래서 영어도 2번 정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나 예상 문제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오히려 지식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서 국어를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물론 영어도 통으로 외우면 좋지만 짧은 시간 동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예상이나 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는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하고 수능이 괴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과학탐구 문제는 보통 쉬운 문제라면 개념 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어려운 문제라면 기출이나 아니면 EBS 교재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EBS 교재,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 이런 거 제대로 파악을 해놓고 너무 어려운 기출은 100% 이해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적당한 난이도의 적당한 기출 그리고 부교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시험 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부터는 본과와 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수학 자체 난이도가 이과 기준으로는 많이 내려간 편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사실상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국어 그리고 과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이 국어와 과탐이 아주 어려웠고 수학이 쉬웠다는 평이 많은데 그게 단지 출제 실수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기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어하고 과탐은 무조건 어렵게 쉽게 나오더라도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일단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이제 특히 이번 수능을 기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문학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는 지문 파악이라도 일단 한번 읽어보는 것만이라도 꼭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최대한 어려운 지문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파고든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적당히 풀어서 연습을 했다면 더 어려운 리트 시험 지문 같은 경우도 절대 과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어렵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복습하는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학은 역시 구주입의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고득점 노릴 수 있을 만큼 96점, 100점 노릴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낮게 출제되는 편이라서 수학은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주입에서 주는 과제나 수업 잘 들으시고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실수도 잡고 또 실전 모의고사도 정말 많이 풀어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실전 모의고사는 적게는 하루에 1개, 많게는 하루에 3개까지도 엔제처럼 부모 이후에는 그렇게 풀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는 다른 사설 어려운 문제집하고는 다르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적절히 난이도가 잘 배합이 되어 있어서 실수를 줄이기에도 좋고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체크하기에도 좋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게 수학에선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너무 과한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학원에서 주는 걸 충실히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과학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은 일단 과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과학원을 선택한다. 그리고 과탐 2과목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를 잘 따르시고 과학탐구는 3월 전에는 생명 지구과학 정도는 괜찮지만 물리화학은 이제 3월 이후에 개념책을 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전에 일단 개념을 다 끝내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책을 다시 들춰보는 일이 없게 3월 전에 개념을 끝내고 6월 전에는 기출, EBS, 수능특강 이런 거를 조금 풀으시고 이 구모 이후부터는 역시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렵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EBS가 그렇게 중요한 그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절대 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풀 문제가 없으면 풀고 다른 풀만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출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다른 풀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부터 풀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 다른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식으로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영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공대나 아니면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한테는 영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시고 적당한 점수, 적당한 등급 받으셔서 그렇게 너무 시간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실력은 단기간에 쉽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구주입회를 꾸준히 다녔는데 구주입회에서 주는 과제나 커리큘럼이 아주 충분하고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잘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주입회 내신 디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첫 내신 디펜스 때는 50등 안에도 못 들 정도로 많이 안 좋은 등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는 50등 안에는 당연히 들고 학원 전체 1등도 2번 정도 했을 정도로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주입회는 저한테 제 실력도 올려주고 동기부여도 해준 고마운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매주 보는 테스트를 틀린 문제만 모아서 시험 전주에 또 다른 시험지로 만들어셔서 배부를 계속 해주셨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그렇게 다 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내내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들지 않는 소소한 취미 같은 거 만드셔서 가끔씩 쉬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녁밥 먹을 때는 항상 TV 틀어놓고 야구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하이라이트 정도는 챙겨본 편인데 저도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놀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가끔씩 쉬면서 그렇게 해가는 게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가끔씩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도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니까 어렵긴 하지만 아주 좁은 길은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할 만한 거니까 투시하고 정시 둘 다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나에게 구주입회란 힘든 여정을 함께한 러닝메이트다.